4번으로 갑니다. 다음 상황이 벌어지던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남 안동의 사례에 따라 한 고을 안에 지벌이 있는 자를 가려 도유사라고 명명하고는 향임의 파출과 승진을 이 향도유사에게 먼저 물어본 뒤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도유사를 얘기하는 거야. 향도유사. 물어본 뒤에 관가에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 지방에서, 그죠? 그다음에 향임직이라고 하는 건 좌수나 별관 같은 이런 뭐 파출과 승진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뽑을 거냐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구유, 옛날 유학자들이야. 구유와 새로운 유학자들, 신유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가만 봐봐. 마지막에 키워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무슨 얘기일까요? 구유라고 하는 거 원래 양반이었던 사람들, 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유라고 하는 거는, 자, 새롭게 향임직에 이름을 올린 거. 그러니까 향임직을 돈 주고 사는 걸 우리가 매향이라고 하는데요. 매향이라고 해서 좌수나 별감이나 향임직을 돈 주고 사서 향 안에 이름을 등재를 하는 거예요. 향의 중심, 장부를 향안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등재하고 이렇게 새롭게 성장한 분홍층을 뭐라고 그래요? 신향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18세기에는 이 구향과 신향의 어떤 대립, 요게 나타나는데 요 대립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향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 신향들, 얘네들은 점점 도태가 되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특히 경상도 지방은 남인의 근거지인데 조선 후기 남인들이 이제 도태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지방에 있는 양반들도 세력을 점점 잃고 돈이 오가는 사회가 되면서 시장들 분홍층이니까 얘네는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 얘네는 도태가 되면서 어디로? 촌락 단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18세기에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고 그리고 얘들이 원래 양반들이니까요. 우리가 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인데 사족들이 자기가 그래도 우리가 속된 표현밖에 잘 모르겠는데 왜 가오 잡는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본적인 뭐 체면과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촌락 단위로 가서 동성촌을 형성을 하게 되고 또 문중 중심의 서원 그다음에 사우들을 막 건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래도 저 잡것들하고는 다르지 뭐 이러면서 막 건립하기 시작을 하고 아울러 촌락 단위의 동계와 동약을 실시하면서 자신들의 족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언제? 18세기 이때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족들이 농민 지배를 위해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였다. 그렇습니다. 이제 촌락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촌락을 단위로 자기의 족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만든 얘기 되겠고요. 동성촌을 형성하고 부동층이 성장하며 지방에서 수령과 향리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이 부동층이 성장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이라고 해서 얘들이 향임직을 차지하는데 되게 어떤 사람들? 향리의 자제들도 많고 지방 부동층은 지방 유지 세력이거든. 자, 그럼 봐봐라. 원래 이 유향소거든요.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는 여기는 원래 조선전개 유향소. 경제소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혁파되면서 자 이걸 향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향청 여기 중심에 를 뭐라고 그래? 향회 여기에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을 향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은 여기에 주도권 여기서 뭘 하느냐 수령을 원래 보좌하는 역할을 하잖아. 수령 원래 우리 유향소의 역할이 뭐였어요? 수령을 보좌하는 거 그리고 말이 좋아 보좌지 안 좋으면 견제하는 역할 그 다음에 욕심 많은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 향리에 대한 규찰, 감찰, 그 다음 성리학을 바탕으로 풍속을 교정하는 이런 역할들을 담당을 했는데 풍속 교정. 자, 지금 시장들이 이걸 장악하게 되면서 원래 이걸 구향들이 하던 거잖아. 원래 사족들이 하던 건데요. 이들이 도태가 되고 시장이 나중에 이걸 장악하면서 수령을 어떻게 견제를 해? 얘는 그냥 부동층들인데 견제를 못 하는 거야. 이 기능이 상실하게 되고 향리에 대한 규찰? 얘들 중에 상당수는 향리의 자제들이거든요. 향리 규찰도 안 되는 거지. 뭘로 규찰해? 풍속 교정? 성리학을 바탕으로 풍속을 교정하는 거 뭐 알아야지 하지.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종래의 기능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야. 그러기에 이제 수령을 아무도 견제를 못 하니까 수령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강화가 되는 거고요. 수령을 견제를 못 해.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 다음. 수령과 결탁한 누구의 권한? 향리의 권한도 아무도 통제 못하니까 강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 농민 수탈이 증대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따라서 향회, 향청의 기능은 종래 기능을 다 상실하게 되면서 수령의 세금 부과 시 자몽기구화되는 결과가 초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약해졌다고 했는데 틀린 얘기죠. 수령 향리의 권한은 강화되고요. 아무도 이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농민 수탈은 증대가 됐다.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북의 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되었으며 당연히 17세기 이후에 성리학이 보급되면서 이때는 북의 중심의 가족제도 강화가 되죠.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 적서차별이 심화가 되었다. 그쵸. 이때만 해도 서울에 대한 차별, 물론 이제
정조, 영정조를 거치면서 이제 서울들도 중앙관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열리긴 해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근데 가정 내 적서차별이, 이거는 이게 잘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적서차별은 당연히 심해지고, 심해지니까 그런 서울에 대한 좀 구제책을 마련되지 않겠냐. 서울 중에 뛰어난 사람들 좀 뽑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제도 안에서 적서차별은 더욱더 강화가 되는 거고요. 다만 그런 면에서 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야, 서울은 반쪽짜리 양반인데 아빠는 양반이고 엄마가 외갓집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게. 그전엔 그냥 문과응시만 금지가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아예 막 뭐 서자 대놓고 차별하니까, 야, 서울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등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제도 안에서 적서차별은 심화되고요. 그거와 반대로 정부 차원에서는 서울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등용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거 맞는 얘기 되겠고요. 4번에 정감록과 같은 비기나, 정감록은 19세기에 특히 유행을 했던 걸로 조선왕조가 끝났다. 이게 끝나고 나면 다섯왕조가 차례로 등장하는데 남쪽에서 누가? 정도령, 계룡산에서 정도령이 와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 비기는 이런 비밀 기록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영험한 의미를 부여하는, 예를 들어 선운산, 이 선운사라는 절이 있는 그 복분자로 유명한 선운산에 도솔한 마애불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마애불, 도솔철에 있는 마애불에서 어느 순간 부처님이 씩 웃으면서 가슴에 감실이 팍 튀어나오면 조선이 망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된 게 바로 이제 도참 사상인데, 이런 게 유행을 하였다. 언제? 18, 19세기. 이게 왜냐면 19세기까지 가니까 19세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정답이 되는 건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